이번 차시에서는 마인드맵을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은 URL, 하나의 맵이 URL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성한 맵을 무들의 URL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또는 맵을 제시하고 맵 안에서 무들의 학습 활동들을 링크를 걸거나 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마인드맵, 튜브 스토리의 마인드맵을 소개하자면은, 링크를 접속을 하셔서 간단하게 로그인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절차는 사인업 하는 단계에서 사인업을 하시고, 필요한 내용을 적으신 다음에 비밀번호를 적고 OK 하면은 곧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 권한을 누릴 경우에는 선생님으로 무들과 연계된 맵을 하나씩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무료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간단하게 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간단하게 메뉴서부터 활용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메뉴가 4개, 오른쪽 메뉴, 좌측 메뉴, 그 다음에 하단 메뉴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노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노드에 관련된 메뉴들이 아래쪽에 나오고요. 또는 배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배경에 관련된 메뉴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각각의 파일에 관련된 것, 맵의 스타일에 관련된 것, 맵의 설정에 관련된 것, 무드라고 연계하는 것, 그런 기능들이 설치될 때마다 선택될 때마다 그것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밑에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기능이지만 왼쪽에 있는 메뉴들은 편리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홈으로 이동한다거나, 또는 공유 기능을 사용한다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마인드맵을 오픈한다거나, 도움을 얻는다거나. 오픈 같은 것들은 사실 파일에 관련된 메뉴로 이쪽에 들어갔을 때 오픈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좌측, 우측, 하단, 상단의 내용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의 내용은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이 마인드맵을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나 단축 주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상 메뉴 구조를 아셨으면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맵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맵은 맨 처음에 파일에 가서 New를 선택하시면 새로운 맵을 곧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을 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맵을 볼 수 있으시고요. 이 오픈하는 거는 왼쪽에 간단하게 뽑아놨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도 간단하고 빠르게 맵을 클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것들이 메뉴 구조가 되겠고요.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하단에 마디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마디 기능들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 기능들을 메뉴 컨피그를 누르셔서 나타나게 안 나타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이 또 단축키 기능들이 있어서 단축키 기능을 사용하면 특별히 나타내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선택된 것들은 하단에 나타나고요. 하단에 나타나는 것들도 선택해서 순서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나타나는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자주 사용되는 기능들을 메뉴로 정리를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은 메뉴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그리고 선택을 누르시면은 밑에 이제 마디에 관련된 것들이 선택될 때마다 나타나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사용 사례를 한번 들여보면서 기능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드맵을 사용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안이라든지 교수 자료 또는 발표 자료, 그런 컨텐츠들, 텍스트북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여러 명이 동일한 주소의 맵을 한꺼번에 같이
접속해서 협업으로 공동 편집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맵을 다양한 형태의 다른 표현 방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웹 스타일이라고 그런 불리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다양한 스타일의 지식 구조 형태로 이렇게 바꿔서 표시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프레젠테이션으로 해서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파워포인트 형태처럼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도 웹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파워포인트 형태로 이 내용을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식에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여기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씩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컨텐츠 제작을 할 때 컨텐츠 제작을 하는 방식은 여기서 보시면은 텍스트 입력서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마디를 선택한 다음에 텍스트로 자식이라든지 형제를 만들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자식의 경우 메뉴를 한글로 바꿀까요? 자, 자식을 만들고 싶을 때는 자식 마디를 선택하고 자식 마디가 나타나면 자식 마디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형제 마디를 하면 선택되어 있는 마디 빨간색 테두리가 나타나는데요, 거기 형제 마디를 누르시면 형제 마디를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작업할 때는 이걸 드래그 해가지고 이 내용들을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검게 되는 부분 쪽으로 이렇게 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식으로 붙고요. 이렇게 보면 위쪽으로 생길 때는 보면은 형제로 해서 위로 붙죠. 네. 여러 명이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옮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다음에 대상을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X로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선택하고 컨트롤 V 하면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를 얼마든지 쉽게 바꿀 수 있고요. 지울 때는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지고요. 클릭, 딜리트.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이미지를 넣고 싶을 때는 선택한 마디에 이미지를 넣고 싶으면 이미지를 웹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는 웹 주소를 여기 이미지 웹 주소를 쳐주시면 되고요. 파일을 올리고 싶을 때는 로컬 파일을 업로드 시키면 되고요. 다른 좋은 방법의 하나는 구글에서 직접 이미지 검색을 해서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가 지금 카메라 찍기라서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꽃이라고 검색하면은 꽃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더블 클릭을 하시고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하시면 밑에 사이즈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용해서 보면 이미지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방식으로 선택하고 비디오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비디오는 업로드 기능은 없고요. 유튜브에서만 검색을 해서 유튜브에 있는 내용을 곧바로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이것도 사이즈를 이렇게 조정하시고 적용. 누르면 곧바로 유튜브 비디오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여기 아이프레임도 있고 뭐 하이퍼링크는 URL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URL을 집어넣고 싶다 그럼 선택하신 후에 URL을 하이퍼링크를 넣으시고 여기다가 주소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복사해서 집어넣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로 집어넣겠죠. 그러면 빨간 색깔의 링크가 생기고 누르면은 유튜브로 연결이 되죠. 자, 지울 때는 역시 선택한 다음에 그 항목만 지우고 싶으시면은 하이퍼링크로 가셔서 여기서 삭제를 하면은 하이퍼링크만 지워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영상만 지우고 싶으면은 동영상을 선택하시고 이미지 삭제, 동영상 삭제인데 이미지 삭제로 되네요. 여기도 선택하시고 이미지였으니까 이미지 삭제하면 지우실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다 연결해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내용들은 더 공부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능 중에 하나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떤 자료를 찾았을 때 요곳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끌어서 이렇게 놓으시면은, 아이콘을 끌어서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위에다 놓으시면은 북마킹이 곧바로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는 더블 클릭해서 편집을 해서 여기다 이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링크를 누르시면 아까 그 내용이 곧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러 명이서 단체 북마킹 할 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그 내용 지우고요. 링크 지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갖다가 해서 컨텐츠를 뭐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협업인데요. 보통 맵을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같이 작업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맵의 경우에는 제가 이런 협업 맵은 여러 명이 작업을 할 수 있게 열어둡니다. 열어두는 방법이 공유 기능에서 맨 처음에 디폴트로 만들 때는 수정 기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으면은 이 맵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기가 교환으로 쓸 내용들은 수정을 닫아 놓고요. 노드를 복사하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정의해서 할 수가 있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보기 기능만 있죠. 그리고 공개를 해야지 볼 수가 있고요. 자기 공개를 하지 않으면 자기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넣고 비밀번호로 접근을 할 때 물어보도록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은 그룹을 만들어 놓고 그 그룹을 선언해서 그 그룹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런 식으로 협업 기능을 두게 난 다음에 이 주소를 공유하게 되면은 주소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 맵에 편집 권한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뭐 자식마디도 만들고, 그럼 여러 명이 한 3, 40명이 같이 협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은 맵이 너무 정신이 없게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메뉴, 이건 메뉴가 보이게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이 기능 중을 이 기능은 뭐 눈치를 채시겠지만 앱도 따로 있긴 하지만 웹 기반으로 곧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QR코드 같은 것들을 보기로 해서 다시 접근을 해서 로그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접근이 됐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식마디를 넣어서 엔터 치게 되면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이제 협업도 하고 이 폰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게, 폰에서도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미지를 삽입을 할 때요. 폰에서는 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죠. 화면이 좁은데 메뉴를 보고 안 보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놓고 이미지를 파일 업로드에 들어가서 업로드를 하면은, 그렇죠? 업로드를 하고 촬영을 하고 OK를 누르신 다음에 그리고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곧바로 폰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바일과 데스크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을 프레젠테이션으로 가서 파워포인트 형태로도 내보내기를 할 수 있고요. 쇼 보기를 해볼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파워포인트 형태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라든지 URL, 또 동영상은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이 안에 인베드 된 내용이라서요. 역동적 모드를 선택을 하면은 프레지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링크는 다 살아있어서 링크를 누르고 여러가지 기능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시죠. 네, 이상과 같이 마인드맵 튜브 스토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기능들을 충분히 학업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의 교환으로 또는 학생들의 협력 작업용으로,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할 때 다양한 용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요, 튜브 스토리 메뉴를 설명드렸고요, 튜브 스토리를 활용을 콘텐츠적인 측면, 그 다음에 협업을 활동하는 측면,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용도로 다양한 지식 변환을 할 수 있는 기능, 세 가지 측면으로 조명을 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